자, 이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금융 사기 쳐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달러를 갖다가 다 금융 사기 쳐서 다 뺏어 오는 거예요. 원래 도박장에서도 돈 있는 놈이 돈 거기서 딴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돈 많은 놈이 금융시장에서는 그 시장을 움직여요. 돈 많은 놈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건 너무 간단해요. 돈이 시장을 움직여요. 국가의 주식시장이나 국가의 경제도 움직여요. 돈 자체가. 그건 너무 간단하죠. 자, 이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이거를 그 다음 이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저걸 해요. 자, 오늘의 이제 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역사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새로운 강의라고 봐야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한 강의로 엮어야 한다고요? 알았어. 여기다 불을 안 켰네. 그러면, 어쨌든, 그러네. 제가 이걸, 또, 여기 또 반사판이 있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편해. 내가 좀 가야 할란가? 잠깐만, 얘를 좀 꺾을까? 이거 반사판이 좀 그러네. 어떡하지, 이걸? 그냥 하겠습니다. 끄면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자, 오늘의 이제 본질 강의예요. 자, 2024년 2월, 저거 아까 얘기했죠?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거냐? 얘네들도 지금 3천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거시경제와 주식시장이라는, 하여튼 거시경제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먼저, 기초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주식시장은, 주식 종목 분석이 아니에요. 주식시장,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주식시장 분석을 한번 해자. 주식시장은 크게, 이렇게 따갑냐.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거려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시중 통화량.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이거에 대해서 책으로 쓴 게 많고, 이거는 월가 쪽에서도 이거는 정석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약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세팅해가지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원래 있던 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게 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식시장은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굉장히 많은 이유에서 움직여요, 주식시장이. 근데 크게 세 가지에서 움직여요. 먼저, 첫 번째가 시중 통화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주식 사고 싶어 하면 너도 나도 서로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값이 막 올라가죠. 주식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주식시장에 돈이 몰렸냐. 시중의 통화량이 얼마나 돌고, 시중이 통화량이 돌아야 경제도 잘 돌겠죠. 마치 돈은 피와 같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피가 충분히 있어야 경제가 순환이 잘 돼요.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경제가 죽죠. 사람도 죽죠. 피가 없으면. 돈이 시중에 안 돌면 경제도 같이 죽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투자시장인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와야 돼. 통화량. 그걸 이제 돈이 움직이는 돈을 통화량. 시중 통화량에 의해서 움직여요. 시중 통화량이 경제를 얼마나 돌린 것도 있지만, 그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유입이 됐느냐. 요거에 의해서 많이 주식시장이 좌지우지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금리. 자, 요즘 이제 금리에 미국 기준금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뻘겋게 다 쳐들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0.25
포인트 올려가지고 지금 4.75죠? 조금만 있으면 또 올린다고 막 뉴스에서 또 파월 양반이 막 설레발 해주는데, 몰라요. 계속 물가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릴 거라고. 지금 4.75예요. 0%대에서 갑자기 4.75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게 금리라는 게, 이게 보면, 자, 지금 두 번째는 금리에서 움직여요. 예전에 금리가 쌌기 때문에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싼 이자로 회사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당연히 다 좋겠죠. 회사도 잘 돌고, 실업률도 잘리는 사람도 없고, 경제가 잘 돌겠죠. 그러다가 금리를 팍 올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려워져. 빚도, 이자도 갚기가 힘들어. 그러면 회사가 망하거나, 이게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 많이 이게 자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 금리에서 경제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도 금리에서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왜? 첫 번째 이유죠. 우리가 주식을 어디다 투자하나요? 회사에다 투자하죠. 기업에다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럼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해서 금리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회사가 버는 게 더 줄어들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금리에 영향을 받죠. 회사들이.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 뭐냐? 자, 금리가 높으면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뭔가에 일반 기업들도 그고 사람들도 그고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자,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자를 많이 내야 돼. 자, 저도 솔직히 이게 대출 받았죠. 근데 이자를 많이 내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투자하는 걸 꺼려 하게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이자가 싸. 이자가 싸면, 이자가 싸니까 요즘은, 여기다 한번 투자해볼까? 뭐에다 투자해도, 조금만 올라도 이자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싸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 시장으로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겠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식 값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금리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대심리. 세 번째, 기대심리. 기대심리는 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주식이 왜 오르는지 이해를 못한 거야, 전문가들도.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물기 때문에. 왜 돈이 물렸냐? 저걸 사면 수익이 낼 거라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그 기대심리. 그 시장은 상식을 초월해서 움직인다고 하죠. 아무리 기술적 분석 해도 그거에 맞지 않게 주식이 없느냐. 왜 그냥,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들이 이게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 회사, 주식 갖고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이 여기저기 깔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막 몰리겠죠. 그럼 주식값은 당연히 올리겠죠. 요즘 막 힘들어. 주식으로 지금 요즘 소문이 주식시장에서 대폭락 장세가 올 거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 대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어떤 거를 어떻게 빼기 시작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빠져나오면 주식값이 다 떨어지죠. 대부분이. 아무리 회사가 제일 싸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여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원론적인, 이거는 저거 하는데, 이제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보세요. 자,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 상황은 좀 특수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자, 우리나라, 이번 시간은, 거시경제이긴 하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요렇게만, 괜찮아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네. 자, 이 세 가지에서 움직여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자, 돈이 어디에 있고 돈이 앞으로 빠져나갈 거냐 들어갈 거냐 이제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게 저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주식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뭐 3,300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저도 그 원래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갔는데 3,300에 올라갈 때 그 동학개미들이 겁나게 물렸어요. 근데 동학개미들이 그 주식에 돈을 어디서 많이 그걸 가져오냐? 물론 자기 그 현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적금 드는 거 갖다가 그거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기성세대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보통 3,000선에서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부동산 값이 지금 끝을 모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부동산 값이 예전에 10억 원짜리에서 서울에 있는 내 아파트 값이 내 부동산 딸랑 아파트 하나야 10억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비율을 할게 10억 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담보로 했으면 8억까지도 나왔어 막 예전에. 그 이자가 막 2%대야. 3%도 안 돼.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이게 담보대출을 받으면 8억까지 나와. 80%죠. 은행에서 막 잘 나갈 때는 도와줘. 막 밀어줘. 8억이 대출이 나왔어. 그거로 해야 주식을 샀어요. 이자도 얼마 안 돼.